은색 머리카락과 눈을 가진 알바 종족들이 살아가는 나라 산마그놀리아 공화국은 현재 기아대 제국의 무인기 레기온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공화국이 개발한 무인기 저거노트로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전쟁 중이었지만 저거노트라는 무인 전투병기가 싸워주고 있는 덕분에 군인들은 목숨을 걸고 전장에 나갈 필요도 없어 전사자는 0명이었고 2년 후면 레기온의 활동이 완전히 정지할 거라는 전망도 있어 공화국의 군인들은 무늬만 남은 군인들로 전락하여 군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못마땅하게 지켜보고 있는 블라디레나 밀리지의 소령. 그런 그녀가 향한 곳은 작전 상황실. 그곳에서 그녀는 본인의 임무인 저거노트를 지휘하기 위해 레이드 디바이스라는 통신 장비를 사용하여 저거노트를 지휘하려 하자 무인기인 저거노트에서 왜인지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실 전쟁 초기 제국의 무기인 레기온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공화국은 본인들과 다른 피부색과 눈을 가진 인간들의 시민권을 박탈하고 그들을 인간이라 취급하지 않고 AT6라 부르며 현재 무인기라고 주장하는 저거노트에 태워 강제로 차가운 전쟁으로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가운 전장에서 매일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AT6는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했기에 항상 사상자는 0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펼치며 본인들을 정당화하고 있는 게 공화국의 실체였습니다. 이런 공화국의 의지와는 반대로 레나는 AT6도 사람이라 생각했고 AT6를 사람으로도 보지 않는 현 상황을 좋지 않게 보고 있었습니다. 彼らを孤独な存在にしてはいけません。その姿は見えなくても耳を澄ませば名もなき戦士たちの声が聞こえるはずです。 그런 그녀는 어느 날 AT6 중에서도 정예 멤버들로만 구성된 동부전선 제1정구 제1방위전대 스피어헤드 전대의 핸들러 즉 지휘관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소령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레나가 부임하게 된 이유는 스피어헤드 전대의 대장 코드네임 언더테이커가 소속된 부대의 핸들러들은 모두 망가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는 망령의 목소리가 따라다닌다는 헛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자살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언더테이커는 사신으로 불리며 모두에게 두려움을 샀고 언더테이커가 소속된 부대는 아무도 핸들러를 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레나는 앞서 들은 이야기를 공화국 군인들이 일하기 싫어 만들어낸 단순한 소문 정도로 생각하며 부대를 맡게 됩니다. パラレイドアクティベート同調対象スピアヘッドプロセッサはじめまして本日よりあなた方の指揮管制を担当いたします。はじめましてハンドラー1。こちらはスピアヘッド戦隊戦隊長パーソナルネームアンダーテイカーです。本日より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こちらこそ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ねアンダーテイカー。 그렇게 시간이 흘러 스피어 전대와 첫 임무를 맡게 된 레나는 언더테이커가 무서운 소문과는 다르게 빠른 상황 판단과 적절한 지시를 내릴 줄 알고 탁월한 전투 센스까지 갖춘 군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높이 평가합니다. 또한 그녀는 대원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매일 밤 정기 연락을 취했고 대원들도 지금까지의 핸들러와는 다른 레나의 행동에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였으나 딱 그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는 그녀와의 대화를 꺼리며 당장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전장에서 동료들과 웃고 떠들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더 이상 뺏기지 않기를 바라는 자들도 있었고 그녀도 다른 알바들과 다르지 않으며 단지 심심풀이로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이라고 비아냥거리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레나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알바들은 AT6를 도구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투 방식만 보아도 알바들은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안전한 곳에서 청각만을 동조하여 명령을 내릴 뿐이고 실제 전장에서 죽어가는 것은 결국 AT6뿐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이 있듯 노력하는 레나의 모습에 흥미를 가진 사람 또한 존재했고 흥미를 가진 코드네임 키르시 블리테는 레나에게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직책과는 맞지 않다며 후회하기 전에 누군가와 교대하는 것을 충고합니다. 충고를 받고 머지않아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そっちはダメですキルシブリーテ出現ここに動けない嫌だ死にたくない 코드네임 키르시 블리테는 전투 중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레나는 키르시 블리테의 죽음을 위로하지만 동료의 죽음으로 인해 분노가 터져버린 코드네임 래핑 폭스 そもそもあんた僕たちの本当の名前さえ一回だって聞いたことないじゃないか 본인만은 다른 알바와는 다르다고 부정해왔지만 결국 레나 자신도 그들의 이름조차 궁금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레나는 도망치지 않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본인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언더테이커에게 연락하여 모두의 이름을 알고 싶다고 말합니다. あなた
ちの本当の名前を教えていただけませんか。昨日戦死したキルシュブリーテは海江タニアです。副長のベアボルフがライデンシュガ、ラフィングフォックス。 그렇게 모두의 이름을 알게 된 레나. 또한 그들에게는 죽어도 무덤이 없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이름을 기체 파편에 새겨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도달하는 곳까지 모두를 데려가자는 약속을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항상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것이 그였기 때문에 동료들의 죽음을 짊어지고도 앞으로 간다는 뜻에서 언더테이커, 장의사라고 불렸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언더테이커라고 불렸던 이유를 알게 된 레나는 죽게 만든 부하의 죽음을 마주보려고도 하지 않고 한탄만 했던 자신을 반성하게 되고 직접 모두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もしできるなら直接全員に謝らせていただけないでしょうか。では繋がせましょうか。 비록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레나는 첫 단추부터 다시 맞추기 위해 대원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갔고 그런 그녀의 진심을 느낀 스피어 헤드 전 대원은 비로소 처음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를 마주보며 이름을 알려주게 됩니다. 僕はセオとリッカだ。セオでもリッカでも可愛いクソ豚ちゃんでも好きに呼んでよ。戦隊副長ライデンシュガだ。ダイヤイルマでした。アルトです。よろしく。アンジュエマです。少佐クレのククミロレッカです。チセです。キノちゃんです。 그렇게 모두와 진심을 주고받게 된 레나는 마지막으로 언더테이커의 진짜 이름을 듣게 됩니다. 親衛ノーゼンです。 ノーゼン。 이름을 듣고 놀라는 레나. 사실 레나는 전쟁의 진실을 알려주겠다는 아버지와 함께 85구 바뀐 전장으로 갔던 적이 있었고 그곳에서 레기온의 습격으로 인해 아버지를 잃고 본인마저 죽을 뻔하였으나 마침 그곳에 등장한 신의 이의 형 쇼레인 노우젠에 의해 살아남게 됩니다. お兄様は今どうなさってますか。死にました。すみません。いえ、俺は兄を探しています。この5年ずっと。遺体をですか。いいえ。 그렇게 시네이의 의미심장한 말과 함께 그날 밤도 깊어져만 갔습니다. 평소와 같이 레기온의 습격에 전투 준비를 하고 있는 레나와 스피어 헤드 전대. 그날따라 시네이는 검은 양이 많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함께 레나에게 청각의 동조를 꺼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청각의 동조를 끄게 되면 전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레나는 이를 거절합니다. 그렇게 전투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ノイズじゃない。 레기온에서부터 수많은 비명소리가 들려오고 심지어 최근 죽었던 동료 카이에의 목소리마저 들려옵니다. 死にたくない。 그날 밤 정신을 차린 레나는 시네이에게 전투 중 들렸던 목소리에 대해 물어보게 됩니다. カイ、戦闘中に聞こえたあの声は一体何ですか。 이에 시네이는 옛날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망자들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답했습니다. でもあそこにいたのはレギオンでしたよね。 하지만 그곳에 있던 것은 레기온이지 않았냐는 레나의 말에 시네이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주게 됩니다. 人間の脳です。 레기온의 수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중앙처리 장치는 앞으로 2년 정도면 활동을 완전히 멈출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으나 레기온은 전장에서 죽거나 사로잡은 인간의 뇌를 복제하여 중앙처리 장치를 대신하였고 이로 인해 2년 후에도 레기온의 활동은 멈추지 않겠지만 반면 얼마 남지 않은 86가 전멸하면 더 이상 전장에 나와 싸울 인원이 없는 공화국은 패배할 것이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또한 본래 레기온에게는 지능 따위 존재하지 않았지만 살아있는 인간의 뇌를 얻음으로써 월등히 높은 지능을 얻어 레기온을 통솔하고 이끄는 개체 통칭 양치기의 존재에 대해서도 듣게 됩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지만 소녀는 포기하지 않고 신의 이에게 같이 승리하여 살아남자고 말합니다. 私も全力を尽くします。敵情の分析も作戦の構築も私にできることは全て。ノーゼン隊員、今年で任期満了なのでしょう。だからそれまでに勝利して生き残りましょう、お互いに。 그 후 수많은 동료를 잃음에도 멈추지 않고 싸워나가는 스피어 헤드 전대. 하지만 전력의 손실도 컸고 무엇보다 지능을 얻은 레기온과의 싸움은 점점 힘들어져 갔습니다. 그로 인해 오늘도 2명의 동료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よろしく、死神さん。
이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던 레나는 뒤에서라도 그들을 돕기 위해 요격포의 사용 허가를 요청하지만 당연히 묵인되었고 오히려 레기온의 새로운 거점을 제압하라는 임무를 받게 됩니다. 그 뒤로도 이상하게 스피어 헤드 전대만 보급 물품과 보충 인원이 들어오지 않자 레나는 스피어 헤드 전대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을 남기고 직접 단판을 짓기 위해 상관을 다시 찾아갑니다. 準将スピアヘッド戦隊への人員補充の件ですがもうこれ以上待てません東部戦線への補給計画及びプロセッサーの補充はすでに決まっている。本当ですか補給がやっと 그 후 레기온의 새 거점을 제압하기 위해 임무에 착수한 스피어헤드 전대. 전투 시작과 동시에 엄청난 초장거리 포격으로 동료를 잃고 처음으로 퇴각하게 됩니다. 作戦中止撤退してください撤退してください了解。 레나는 지금 당장 인원 보충을 요청하겠다고 하지만 시네이는 이를 말리며 숨겨왔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俺たちは全滅します。この部隊はそのための処刑場です。 사실 상관이 말했던 인원 보충이란 지금의 스피어헤드 전대가 모두 죽었을 때 새로 끌려오게 될 아이들을 말하는 것이었고 처음부터 공화국은 5년 동안 전장에서 싸워 살아남으면 자유를 주겠다는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고 지금의 스피어헤드 전대와 같이 수많은 전장에서 살아남아 곧 전역을 앞둔 에이스들을 모아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 물품도 인원도 보충해주지 않으며 무모한 임무에 지속적으로 투입시켰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왜 도망가지 않고 싸우고 있냐는 레나의 말에 그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ここでレギオンと戦って死ぬか諦めて死ぬしか道がねえなら死ぬ時まで戦い切って生き抜いてやる。死刑台に登るのは決まってても登り方は選べるだろってそういう話だ。俺たちは選んで決めた。あとはその通り生き延びるだけ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레나는 친구인 아네트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차가운 대답. もういいでしょどうにもできないのやめて何もしない言い訳に悪人ぶるのはいい加減にしていい加減にするのはそっちよ私たちにはあの人たちを助けてあげる力なんて何一つないの 화가 난 아네트는 옆집을 가리키며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과거 아네트의 옆집에는 친분이 있었던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86라는 이유로 어느 날 돌연 사라졌다고 합니다. 옆집의 두 아들 중 둘째와는 동갑이었고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86와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 때문에 아네트도 놀림을 받기 시작했고 분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녀는 친구에게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립니다. 아네트에게 있어 레나의 행동은 과거 본인의 잘못을 떠올리게 하는 스위치에 불과하였습니다. 그 후 아네트는 아버지의 방으로 레나를 데려와 레이드 디바이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려줍니다. あんたがつけてるレイドデバイスよそれ完成までに何人の86を殺してると思う言葉を伝えるものなんだから動物じゃ実験にならないでしょそう人体実験 사실 레이드 디바이스는 옆집에 살던 소꿉친구의 특수한 힘에서 시작되어 수많은 86를 인체 실험으로 희생시켜 완성한 도구였습니다. 이런 뒷사정은 아무것도 모르고 항상 허울 좋은 소리만 내뱉으며 위선을 떠는 레나가 정말 싫다는 말과 함께 두 사람의 인연은 끊어집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레나의 부대에 새로운 임무가 내려집니다. 그것은 86를 전멸시키기 위해 레기온의 지배 영역 깊숙이 특별 정찰 임무를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작전을 본 레나는 상관에게 임무 철회 요청을 하지만 86は全滅すべきだ。つまりこの国の意志だ。 전쟁이 끝난 후 공화국의 죄를 아무도 모르게 하기 위해 86는 전멸해야 한다는 궤변과 함께 거절당합니다. 그날 밤 레나는 시네이에게 이런 바보 같은 명령은 더 이상 따를 필요 없다며 도망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네이는 죽음을 각오하고 계속 전장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それはお兄様を撃つためですね 사실 시네이의 목표는 죽어서도 양치기로 고통받고 있는 형의 망령을 해방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시네이는 자신의 목표 또한 알게 된 레나에게 형의 마지막 목소리를 그녀가 듣는 걸 원치 않는다며 더 이상 자신들에게 간섭하지 말고 최대한 살아남아 달라는 말과 함께 통신을 끊어버립니다. 少佐はそれまで生き延びてください。 그리하여 5명의 스피어헤드 전대는 마지막 전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みんな忘れ物はないな。はーいシン行こう。
수많은 레기온들을 눈앞에 둔 스피어헤드 전대. 포탄과 함께 전투는 시작되고 양치기의 전략으로 인해 시네이는 형의 망령과 1대1로 싸우게 됩니다. 대원들은 엄청난 전투력으로 차례차례 레기온을 섬멸해 나가지만 계속되는 레기온의 추가로 인해 전황은 점점 불리해지고 있었는데 死が注意左目を借りますよ着弾します備えて本物のバカがあんた一体何やってんだ視覚の共有なんてそいつはハンドラーが失明するからやらねえって知らねえのか失明なんていつかの話迎撃砲の無断使用も命令違反も死ぬわけでもあるまいしどうせ共和国だって道理なんかわきまえてないんです 그렇게 규율을 무시하면서까지 그들을 돕고 싶었던 레나와 그런 그녀와 마지막까지 함께 싸우기로 다짐한 스피어헤드 전대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한편 생전 동생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으로 인해 삐뚤어져 버린 애착에 사로잡혀 동생을 레기온으로 만들려는 형과 죽어서도 망령이 되어 고통받고 있는 형을 해방시켜주기 위해 싸우는 동생. 두 사람의 치열한 싸움은 시네이가 정신을 잃으며 균형을 잃게 되는데 그 순간 스피어헤드 전대가 도와주러 옵니다. クズどもが真を巻き込む気か真は俺が守る守りたいのにまた殺すの 不発弾 시간을 벌어준 사이 다시 정신을 차린 시네이는 죽을 힘을 다해 달려 형을 성불시키는데 성공합니다. さよなら兄さんごめんな兄さん 그렇게 시네이는 자신에게 한없이 소중하고 다정했던 기억 속의 형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립니다. 사실 이번 싸움에는 레나뿐만 아닌 다른 한 사람의 도움이 더 있었습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간 과거의 어느 날, 레나는 아네트를 찾아가 요격포와 시각 동조 설정을 부탁하는데 당연히 이를 거절하는 아네트. 하지만 아네트의 거절을 예상하고 있던 레나는 한 이름을 꺼냅니다. あなたが見捨てた幼なじみはシンというのでしょ 과거의 아네트의 옆집에 살던 소꿉친구는 사실 스피어헤드 전대의 대장 언더테이커였습니다. 2回見捨てて3回目も見捨てるのシンは無事よあなたのおかげで 그렇게 아네트와 레나의 도움으로 인해 승리로 끝난 전투. そんじゃま行くかそれじゃあな少佐次の奴らともまあまあうまくやってくれ待ってください置いていかないで 전투는 승리로 끝났지만 그들이 전멸하기를 바라는 작전에서 살아남아 버린 스피어헤드 전대는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어져 자신들이 갈 수 있는 곳까지 자유롭게 앞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とうとうここに行き着いた86区の俺たちの生きる戦場の外に先に行きます少佐 시네이의 마지막 말과 함께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싸워왔던 레나와 스피어헤드 전대의 통신이 끊깁니다. 그렇게 86구 밖으로 나오게 된 스피어헤드 전대는 자신들이 손에 넣은 자유의 시간을 즐기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레기온과의 싸움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고 그로 인해 지금까지 함께해온 파이드가 망가지고 파이드의 곁에 죽은 동료들의 이름표를 두고 마지막 남은 저고노트 한 개로 길을 계속 나아갑니다. 그렇게 길을 나가던 중 시네이는 자신이 저고노트를 조종하겠다고 앙주와 조종을 교대하자 シンくんこっちはいいよ乗ってる奴が戦うそういう決まりだったな 레기온과의 싸움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시네이는 모두가 도망가기를 바라며 레기온을 막아 나섭니다. 하지만 시네이를 돕기 위해 따라온 부대원들.
하지만 자신의 형보다 더 강한 양치기로 인해 스피어헤드 전대는 전멸하고 시네이 또한 눈을 감게 됩니다. バカだ。本当にバカだ。レギオンになった俺は誰の名前を呼ぶのだろう。 명령 위반으로 인해 근신 처분을 받게 된 레나는 스피어헤드 전대가 살던 곳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돌아다니던 중 한 권의 책을 발견하는데 こんなもんをわざわざ探して見つけたんならあんたは本物のバカだ。名前書いとく。どうせあんた今度は誰が誰だかわからないって泣くんだろうから。猫もらってやってよ。善人ごっこのついでに。いいでしょ。名前はまだつけてないから可愛い名前を翔さんがつけてあげてくださいね。いつか俺たちが行き着いた場所まで来たら花でも備えてくれませんか。戦おう。好みの命運尽き果てるその最後の瞬間まで。 그렇게 그들처럼 끝까지 싸우겠다는 레나의 다짐과 함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